자, 일단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곱근 식 계산 우리 다 나왔었지. 여기서 질문 혹시 44쪽 앞쪽에는 질문 혹시 있는 사람 있어? 저 40쪽에 312번 312번 네 2번 또 그 앞에는 없어요? 괜찮아? 311번 오케이 311번이랑 12번 그럼 두 개 가볼게. 자 일단 311번은 자 루트 자 6.58 얘네가 2.5651 때 다음 루트 A가 25.65다. 이때 A는 얼마입니까? 물었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봐봐. 일단 그 결과값을 보니까 얘네랑 몇 배 차이? 10배 차이.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10 한 게 지금 얘 값인 거잖아. 그쵸? 맞아? 그럼 얘 똑같이 곱하기 10 하면 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10. 그 말은 무슨 뜻인 거야? 10 루트 6.58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 10은 루트 몇? 100이니까. 아, 얘네는 루트 658이라는 얘기인 거지. 100 곱하니까. 됐어요? 마찬가지 그 밑에 것도 유사한 문제인데, 자, 얘는 312번. 1번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 2번 보시면요. 2번은 루트 2가 1.414 1대 루트 0.32 플러스 루트 50분의 1. 자, 요거를 계산해달래요. 근데 얘네가 지금 루트 2를 활용하라는 얘기인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소수는 어떻게 하라고? 분수 바꿔서 계산하라고. 그럼 얘네는 루트 몇 분의 100분의 자 3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약분을 해도 상관없겠네. 약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4로 약분해주면 25분의 8이지. 그렇죠? 약분 안 해도 상관없어. 약분 하지 말고 볼까? 약분 안 하면 자 100분의 32고 자 그럼 얘네는 제곱수 빼내면 10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찬가지 여기서 약분하지 말자고. 약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왜? 그럼 곱하기 4 한 다음에 소수점만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루트 50분의 1은 물론 바꿔서 5루트 2분의 1로 바꿔도 되는데 그럼 우리 계산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왕이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주면 우리 약분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 100이나 만이나 나타낸 걸 우리가 활용해주면 계산하기가 좀 편했었잖아. 그쵸? 그 얘는 그치?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 100분의 2가 돼버리니까 우리 계산이 좀 더 편해지겠네. 그쵸? 해서 얘네는 얼마? 루트 100분의 2가 되면서 얘는 다시 10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루트 2, 루트 2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해서 얘는 얼마? 10분의 5 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돼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5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분해서 나누기 2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해버리면 나누기 2만 되잖아. 0.707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괜찮아요? 만약 헷갈릴 것 같으면 5 곱한 다음에 칸 이동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인데 아마 그때 문제마다 우리가 좀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오케이? 또 320번 320번 자 루트 11의 소수 부분. 자 얘를 A라고 할 때
루트 275의 소수 부분. 자, 얘네를 A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이때,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우리 소수 부분을 먼저 구하려면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수 부분. 그럼 루트 11의 정수 부분은 3이니까, 그치?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11에서 뭐 빼준 거? 3 빼준 거. 자, 요게 지금 A인 거죠. 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조금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일단 얘부터 소인수 분해 이용해서 좀 바꿔봅시다. 루트 275는? 그치, 5루트 11. 됐어요? 그럼 일단 얘네들의 정수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정수 부분은 이 상태에서 우리 5를 곱해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정수 부분은 얼마야? 15? 16? 16이 몇이니까? 루트 256이니까 걔보단 큰 거지 지금, 그치? 따라서 거기다 얼마? 16을 뺀 게 지금 소수 부분인 거네. 이해돼요? 다은이? 아니요. 요거까지 됐지, 그치? 자, 275라고 하는 건, 자, 루트 275라고 하는 건 그 자연수랑 좀 비교해 볼 거야. 오케이? 우리 어차피 비교할 때는 제곱해서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275가 어떤 자연수들의 제곱 사이에 있느냐라는 거 먼저 첫 번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는 16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그치? 16의 제곱이 256이니까 17의 제곱보다는 작을 거고 얘는 289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루트 275는 16과 17 사이란 얘기인 거잖아. 됐죠? 따라서 얘 정수 부분이 16이란 얘기인 거죠. 그 얘 정수 부분 뺀 게 지금 뭐야? 현재 얘의 소수 부분을 나타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거를 A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 A로 나타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루트 11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루트 11은 A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서 얘네를 활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그럼 얘네는 A 플러스 3 대입해주면 5A 플러스 15 빼기 16이니까 최종 결론은 5A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파악이 됐니?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소수 부분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A가 그 루트 11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좀 변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거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루트 11을. 됐어? 다니 오케이? 이 좀 안 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어디가 루트 11은 A 플러스 3이 어디서 나와요? 이거 이해하는 좀 봐. 오케이. 당연한 거야. 여기 보면은 자, 루트 11은 어쨌든 얘네는 우리가 그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정수 부분이 현재 3인 거고 소수 부분이 지금 현재 A인 거고. 오케이? 아니면 우리 소수 부분 나타내는 거 배워왔으니까 이거 이항만 해주면 충분히 나오죠. 루트 11이라고 하는 건.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특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물어본 문제는 아마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다시 할게요. 몇 번? 341번. 341번. 저 325번. 325번이요. 자, 다음 직사각형 넓이가 삼각형 넓이의 3배. 자, 직사각형 넓이가.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얘는 4루트 2.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루트 27.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뭔가 있을 건데 얘 밑변의 길이가 자 루트 3분의 2가 밑변이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얘는 x일 때 다음 x의 값. 자 넓이가 3배라 했어 그쵸? 넓이가 삼각형의 3배. 자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3배다. 됐죠? 일단 넓이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식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이거는 3배라고. 어떤 거에? 삼각형 넓이에. 됐어? 근데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됐지요? 해볼까? 2 약분되고 얘는 루트 3 아니다. 유리화 해주면 루트 3 됐지? 그럼 양변에 얘네 또 3은 약분되는 거네. 그럼 우리 뭐만 나눠주면 x 구하려면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지. 다 이해됐니? 그러면 따라서 우리 x는 지금 여기서 양변에 루트 3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얘랑 약분될 거 아니야. 루트 9. 얘는 얼마? 3이니까 12 루트 2.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최대한 간단하게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약분 다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계산 좀 편해져. 이해 알겠지? 또 더 질문 있어요? 없으면 뒤에 가. 자, 341번은 자, 삼각형. 그래서 자, 밑변과 평행하게 자, 또 이렇게 선분 자, D2를 그렸다. 삼각형 ABC. 자, 여기서 BC의 길이는 6이고요. 자, 사각형 DBCE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2배다. 평행하고 BC의 길이가 6일 때 D2의 길이는 이거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넓이의 비가 나온 거잖아. 얘 넓이와 얘 넓이의 비가 나온 거잖아. 몇 배란 얘기는 다시 자, 몇 배란 얘기는 양변에 우리가 3 곱해주면 자, 요런 뜻인 거지 지금 현재. 그치? 그러면 사각형 DBCE의 넓이랑 삼각형 ABC의 넓이는 몇 대 몇?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한 게 같다며. 그럼 그 비례식에서는 지금 현재 ABC가 내항이니까 요 2가 내항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얘 사각형 넓이가 외항이니까 이 3이 외항이 돼야 되는 거네. 오케이? 넓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넓이가 얘가 2고 그 큰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이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 넓이가 몇일까? 비율을 따지면 그치? 1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평행하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삼각형 A, D, 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 B, C라는 삼각형은 서로 자 닮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닮음? 무슨 닮음?
평행하니까 일단 동의가 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 A는 공통각일 거고, 그쵸? A 닮음. 그럼 닮음이란 얘기는, 이 닮은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근데 그 닮은 비는 현재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넓이의 비가 주어졌다고. 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고, 넓이는 1대 3이잖아, 그치? 그러면 길이, 닮은 비는 몇 대 몇? 1대 3. 그렇지. 넓이는 제곱의 비였으니까, 닮은 비에. 닮은 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대 2라면 넓이는 1대 4였잖아. 그쵸? 단위 기억나? 근데 얘는 넓이가 1대 3이니까 반대로 제곱근, 즉 루트 배가 돼야 되는 거지. 얘는 1대 얼마?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 닮은 비가. 오케이? 됐어요? 단위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현재 요 D2의 길이, 얘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의 길이는 BC랑 대응변이잖아, 그치? 1대 루트 3, 닮은 비가 1대 루트 3인데 걔 길이가 현재 D2랑 뭐랑 6이랑 대응변이에요 라고 하면서 선분 D2의 길이는 루트 3 D2가 6인 거니까 얘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2루트 3.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동의각, 억각.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건데 거의 대부분 저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도형 문제는 다 저렇게 문제 풀 거야, 아마. 알겠죠?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닮음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올라오면 무조건 나와, 닮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저 문제야. 닮음은. 계속 나와, 도형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혹시 또 질문 더 있어요? 344번. 44번. (344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우리 fn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얘네는 루트 n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대, fn을.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현재 f27 빼기 f75. 자,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네. 됐죠? 일단 저거 소수 부분이니까 요 f라는 것이 그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f27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의 소수 부분인 거야? 지금 현재 n 자리에 어떤 거 들어갔어? 27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 얘는 루트 27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일단 소수 부분이니까 또 뭐부터 구해야 돼? 정수 부분 얼마? 5. 따라서 얘는 얼마? 루트 27 빼기 5. 됐지요? 다음. 마찬가지 그러면 F75. 요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얘는 루트 75의 또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소수 부분을 우리가 구해보자면 일단 먼저 정수 부분부터 구해야 되겠네. 또 루트 75는 정수 부분이 얼마니까? 8이니까. 자, 루트 75의 소수 부분은 거기서 정수 부분인 8 빼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할 거예요. 자, 얘는 루트 27 3루트 3 빼기 5 빼기, 자, 루트 75 5루트 3 빼기 8.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한 결과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루트 3. 오케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는 거는 정수 부분에도 얼추 그래도 잘 구할 줄 아는데 소수 부분 요 문제는 계속 많이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 아까 우리 뭐였어? 270 몇이었지? 275였나? 그런 것들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뭐라고 제곱수 꼭 외워두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금방금방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다니 알겠죠? 건너도 오케이? 응. 더 질문 있어요? 예리 괜찮아? 예리 곱셈공식 알아 몰라? 영상 봤어 안 봤어? 곱셈공식 선생님 외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오라고. 건우야 그치?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저 곱셈공식? 다 알고 있어요? 다은이는? 하율이? 알지 않을까요? 얼추 알지 않을까요? 얼추 알면 안 돼. 우리가 그나마 중학교 거는 곱셈공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당연히 얘는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얘보다 훨씬 더 많아져. 항도 많아지고 식도 복잡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고등학교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아마 빠르면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는 고등학교 거 들어갈 것 같아. 이제 2학기 거 하면서 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선행이랑. 아마 수업 시간도 아마 좀 더 늘어날 거야. 아마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화목에 하면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고등학교 거 해야지. 2학기 때부터는. 아니 이제 2학기도 아니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해야지. 알겠죠? 조금씩 이제 공부하는 양을 좀 늘려줘야 돼 이제. 3학년 이제 중학교 끝났다 해서 이제 펑펑 놀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중학교 거 끝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야. 학습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긴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막 넣어버리는 순간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어져. 적응을 못해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최소 2배. 지금 하는 거에 2배 이상이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줄까? 우리 시험 범위 보면은 요거 2단원 나가잖아. 절반 나가잖아. 고등학교 때는 요거 절반이 아니라 요거에 한 2배, 3배 돼. 쉽게 말하면 너네 요 책 한 권이 중간고사 범위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양은. 단원적으로 봤을 때만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그걸 좀 습관화 시켜놔서 이제 몸에 배게끔 좀 해놔야 돼. 한 번에 확 하면 힘드니까. 알겠지, 하율아? 자, 오늘은 다항식 곱셈을 보도록 합시다. 3단원. 다항식 곱셈. 이건 크게 뭐 어렵지 않죠. 다항식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자,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서 우리 푸는 건 배웠었어. 여기에 곱하기, 우리가 요런 거, 뭐 할까, 뭐 A. 자, 요런 것도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해서 했다고, 그쵸? 근데, 이제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우리가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에 대해서 배워서 봤으니까, 그치? 그럼 똑같이 우리가 배워봤던 것들을 자꾸 활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우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쵸?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 A를 여기 X에다 곱하고 Y에 곱하고 분배 법칙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A 플러스 Y 곱하기 대문자 A.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A라고 하는 건 원래 없던 거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다항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표기한 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만 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AX 플러스
bx 플러스 ay 플러스 by요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그쵸? 분배 법칙에서 우리가 나타낸 이 결과 하나의 다항식을 우리는 얘네를 전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건데 그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결국엔 얘네가 전부 다 몇 개씩 하나씩 분배 법칙 하나씩 분배 법칙 한 결과가 얘의 결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치환을 하지 않아도 이제 됐죠? 여기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 나온 항들은 얘네들끼리 곱해서 나온 항들이 있니 없니? 얘네들 곱해서 나온 항이 있어 없어? 없지? 마찬가지 여기에서 얘네들끼리 곱해서 나온 항이 있니 없니? 없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곱한데 거기서 나오는 항들은 여기에서 두 개의 항 중에서 하나 여기에서 두 개의 항 중에서 하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항들이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분배 법칙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곱해서 나타냈던 거고. 여기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런 거 x 플러스 y 플러스 z랑 우리가 a 플러스 b랑 자 이렇게 곱하겠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곱하기 또 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항들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자면 여기 첫 번째 다항식에서 항 한 개, 그쵸? 두 번째 다항식에서 항 한 개. 자 얘네들끼리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개했을 때 항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전개했을 최종적인 항. 맞아요? 여기서 항 한 개 y, 여기서 항 한 개 b 곱한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전개식의 항들이었다고. 여기가 이해돼? 그러면은 그런 항들이 총 몇 개가 있을까라는 얘기는 첫 번째 다항식에서 항 몇 개? 3개. 그쵸? 두 번째 다항식에서 항 몇 개? 2개. 그럼 얘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여기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항의 개수는 총 몇 개? 6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문자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본다라면 얘네는 동류항이 생길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곱해야 되는지 즉 전개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그 뒤쪽에 가서 마찬가지 고등학교 거 가서도 충분히 전개가 쉽게 느껴질 수 있어.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금은 단순히 전개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항들이 이제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항들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가 숫자 커지는 거와 동일해. 숫자가 커지면 우리 계산하는 과정 중에 또 오답이 많이 나오고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항들이 많아지면 동류항을 또 빼먹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 항들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분명히 실수가 또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진다고. 근데 그것들을 최소한 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얘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주 나오는 다항식의 곱셈들은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첫 번째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자 얘네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겠죠? 마찬가지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플러스 b일 때 마이너스 b일 때 따로따로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은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야.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야.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네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그냥 A 마이너스 B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얘네는 A 제곱에다가 2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오케이? 거기에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될 거니까 그냥 B 제곱 되는 거고. 알겠어요? 따로따로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근데 그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니까 그거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식이 복잡해지는 것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내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요거 전개했을 때 이런 것도 나와.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A가 X일 때인 거고 지금 B가 X분의 1일 때인 거 똑같이 전개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는 거 다 두 가지 배웠고, 다음 두 번째는 걔네들 즉 가운데 있는 부호가 다를 때. 자, 얘네는 어떻게 전개됐어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왜냐면 중간에 A, B랑 A, B는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나오니까 사라졌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제곱들만 남았었다고. 오케이?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간혹 이제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네는 똑같은 두 개의 수를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뺀 꼴, 즉 합차의 꼴로 우리가 표현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요 앞에가 둘 다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라고 헷갈릴 필요 없어. 그 값들이 전부 다 똑같다라면, 즉 가운데 부호가 다르다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부호랑 상관없이.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 될 거니까. 오케이?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뭐였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라는 거야. 자, 여기서 A와 B는 상수일 때, 즉 X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을 곱했을 때 얘네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럼 우리 보통 X에 관한 다항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거부터 쓰니 낮은 거부터 쓰니? 높은 거부터 쓰잖아. 그치?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책에도 그렇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차수가 높은 거부터 순서대로 좀 적으라는 얘기인 거야. 정리 좀 해서. 중구난방으로 적지 말고. 그 정리하는 습관이 좀 잘 들여져야지 우리가 계산이 조금 편해질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어.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어. 최종적으로 나오는 항은 2차식이 돼버리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첫 번째 x제곱이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는 x가 나올 건데 그 x는 요렇게 둘이 곱했을 때, 요렇게 둘이 곱했을 때, 그쵸? 그 개수가 얼마? b랑 그 개수가 얼마? a랑. 우리는 그러면 그 x의 개수는 a와 b니까 그 두 개 합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고, 그쵸? 다음 x가 없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 그치, ab. 됐어요? 얘네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괜찮아? 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x의 개수가 1이 아닌 어떠한 1차식끼리 곱했을 때 얘네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라는 건데,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1차식과 1차식 곱했으니까 당연히 몇 차식 나와야 돼? 2차식 나와야 돼. 근데 그 2차식은 x와 x를 곱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걔네들의 개수는 당연히 ax와 cx랑 곱했을 거니까 a 곱하기 c x제곱. 됐어? 다음 x의 개수 살펴봤더니 x는 여기서 x랑 여기서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 나오는 거라며. 그러면 그 x의 개수는 첫 번째 ad, 두 번째는 이렇게 곱했을 때 x가 나오겠지? 상수항이랑 x랑, 그치? 따라서 얼마? bc. 됐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x가 없는 상수항은
당연히 또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일 거니까 얼마? BD. 해서 나오는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 4개. 알겠죠? 예리 오케이? 요거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무리수,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곱셈을 했을 때, 전기했을 때 그 값들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들도 우리 간단하게 또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다시 오늘 많이 힘드니? 학교에서 뭐 했어? 수행평가 하나를 늦게 잤어? 되게 피곤해 보이네. 하율이는? 축구였어. 항상 보면 건우도 축구 좋아하니? 네. 그래? 예리는 뭐 좋아하니? 그냥 혼자 노는 거 좋아해?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친구들 잘 안 만나? 이렇게 많이 만나지만 해. 다은이는? 운동이야. 아니 뭐든. 배구. 배구 좋아해? 선수 등록돼 있어요. 진짜? 나 선생님 예전에 어디였더라? 다른 지역이었거든. 학원 오기 전에 거기도 배구하는 애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지금 몇 학년이냐? 걔 20살 넘었겠구나. 그냥 한참 전에 가르쳤던 애거든. 또 그래? 이야, 멋있네. 걔 23살인가 보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걔가 에이스를 했거든, 걔 학교에서. 머리도 되게 숏컷을 해서 배구 선수들, 여자 선수들을 보면은 그 표상 있잖아. 나 그런 딱 얼굴이었어. 스타일까지. 키도 선생님보다 컸어. 그래서 잘 안 갔어, 옆에. 되게 멋있더라고. 어쨌든, 자, 여기까지. 자, 다항식 곱셈 돼요? 괜찮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험 대비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진도가 방정식 말고 인수분해까지는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까지 오늘 나가려면은, 이번 주에 나가려면은 시간이 좀 빠듯하거든? 일단, 오늘 곱셈 공식을 조금 해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양이. 최대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다 못한 부분들은 그 다음 주에 좀 첨삭을 좀 하도록 할게요. 클리닉 시간이라. 알겠어? 준비 기간이 뭐예요? 시험 준비. 한 번도 안 해봤니? 다시 처음부터 또 이제 시험 대비 해야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문제 많이 또 풀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어. A반이랑 B반 합쳐가지고 그때는 뭐 했어? 선생님이 교재 만들어 주셨어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꽉 차 있었거든요. 아니, 이번엔 그냥 안 그럴 거야. 강의실 온대요. 강의실은 그대로이지 않을까?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하율이랑 아진이가 시간표가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어. 학교 때문에. 영어. 상하중이랑 모든. 그래서 시간표가 좀 변경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거야. 알겠죠? 주말에도 나오고 시험 대비하면. 주말 보충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나. 그럼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요? 주말 보충은 최대한 무리를 좀 안 주려고 하는데, 미리 많이 풀었고 오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그럼 오전에 오는 거예요? 오전이 편해요? 오후가 편해요? 오전. 오전 몇 시? 빠르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2학기 때는 9시에 했어요. 9시에 했어? 건우는? 네. 만약 9시 하면 올 수는 있어? 다? 올세. 올 수는 있어? 근데 선생님 작년에도 한번 해봤거든, 선배들?
고1 애들. 근데 해보니까 9시 제정신들이 아니던데? 다들 비몽사몽으로 있던데? 비몽사몽이면 9시에 올 이유가 없고 정신이 좀 맑은 상태에서 와야지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필요하면 하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주말부터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잘 해놓으면 괜찮은 거고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조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교재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거미수학이랑 그다음 기출 모의고사 이제 문제 풀 거고 2권.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에는 요거 이제 문제 풀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있어요? 시험 대비에 관해서 또? 시험 대비에 관해서는 질문 더 없고? 만약에 어. 제가 시간표가 바뀌면은 화목 이렇게 쓰는 거기까지 나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 아마 화목 안에서 바뀌지 않을까? 시험 대비 말고 수행평가나 그런 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만약에 수행평가 관련돼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조금 어렵다 싶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줄게. 둘 빼고는, 하율이랑 아진이 빼고는 다 성질라 했지? 네. 됐어요? 또 혹시나 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있으면 갖고 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한번 문제 풀어보는 게 좀 도움 많이 되거든? 보통 중학교 때는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문제 풀어보고 교과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 요까지 한번 볼까? 일단 곱셈공식 요거 외우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 곱셈공식을 변형한 거. 자, 요것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중학교 때는 어떤 비율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있으니까 좀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변형 말 그대로 저 곱셈공식 변형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 나오냐면요. 이런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얘네는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근데 그 a제곱과 b제곱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니? 곱셈 공식 중에서. 그렇죠. 1번 공식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본다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우리가 a제곱과 b제곱만 구하고 싶다라면 필요 없는 얘네는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게 지금 바로 그 공식이야. 즉 a 더하기 b 제곱에서 2ab 넘겨버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정리되는 거네. 그치? 근데 물론 마이너스에서도 우리 제곱했을 때 똑같이 또 a 제곱 b 제곱 나오잖아. 그치? 해서 얘네는 공식 두 가지. 여기서는 얘 제곱에다가 반대로 이항해주면 얘는 플러스 2ab 될 거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따라서 문제에서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느냐 또는 차와 곱이 주어져 있느냐 라는 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할 건지 요걸 이용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어? 합이 나와 있으면 요거, 차가 나와 있으면 요거.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얘와 얘를 조금 변형을 한 거거든? 자, 만약에 우리가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은데 그 a 플러스 b를 모르고 대신에 차랑 곱만 나와 있어. 그럼 차와 곱이 나와 있다라면 우리 당연히 요거 구할 수 있을 거, 그치? 그 요거 알면은 또 곱 나와 있으니까 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너서 가지 말고 좀 여기도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치?
얘네들로 우리가 좀 한 번에 좀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해서 얘네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네를 우리가 이항을 해주면 식을 나타낼 수 있겠네. 맞아요. 얘네는 a-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가 되니까 4ab.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모두 a-b의 제곱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네. 반대로 얘를 넘겨버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 뺀 값.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곱셈 공식 변형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거는 또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a 대신에 현재 x가 들어간 거, b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니까, 그치? a 플러스 b에다가 요거의 제곱, 그쵸? 빼기 2a b죠. 맞아?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얼마나 되니까? 1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식처럼 보이는 거야. 결국엔 그 과정은 똑같은 거니까 다른 공식이라고 우리가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 좀 한번 하시고 내용 정리 한번 이해해 놓으시고 갔다 와서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와서 요 뒤에 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문제를 이제 한 땀 한 땀 오늘 자, 우리 364번부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에이씨. 자, 3x 플러스 7 다음 ax 플러스 b는 전개했을 때 12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21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요거 간단하죠. 전개할 줄 알잖아, 그쵸? 근데 웬만하면 어차피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맞아요, 건우야? 그럼 비교 한번 해보자고. 일단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건데? x랑 x랑 곱해야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3a가 얼마? 12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4.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다음 이번엔 x의 개수를 몰라. x의 개수 또 보자고.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는데 x랑 상수항이랑 곱해야지 나온 거잖아, 그치? 얼마? 3b. 오케이? 개수만 보는 거야 지금 현재. 그 다음 또 얘네 둘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7a인데 그 a가 얼마였어 문제에서? 4라고 구해놨었어, 그치? 얘가 28은 얼마? 우변은 마이너스 c. 동류 한 끼리 같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뭐 여기서 아직 b랑 c를 구할 수 없네.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7b가 우변에 마이너스 2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b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면 19가 되는 거지.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9. 됐어요? 물론 전개를 다 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개수만 비교해도 충분한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68번. 자, 5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자, 얘네들을 곱할 거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자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다음 p 더하기 q,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는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뭘 구하라고?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그치? 그럼 그 개수만 우리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하자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해돼요? 그럼 우리 현재 지금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다항식과 두 번째 다항식 곱할 건데, 요 x랑 뭐랑 곱해야지 x제곱 나오는 거야? x랑 곱해야지 x제곱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그 개수는 현재 자 마이너스 20. 근데 이거 하나만 나오나요? 아니죠. 또 뭐랑 곱했을 때? 상수항이랑 x제곱이랑 곱했을 때. 맞아? 그때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6 해서 그 p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6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다음 이번에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뭐? x의 개수잖아. x의 개수. 그럼 x 나오려면은 뭐랑 곱해야 돼? 당연히 첫 번째 x랑 뒤에 있는 거에는 뭐랑 곱해야 돼? x 개수 물어봤으니까 x랑 상수항이랑 곱해야 돼. 그치? 그럼 개수 얼마? 15. 다음 또 상수항이랑 이번에 뭐랑? 뒤에 있는 거 x랑 이렇게 곱해야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네와 우리가 마이너스 4x 얘네랑 곱할 거니까 얼마? 12. 따라서 얼마? 개수가 27이요. 그럼 p 더하기 q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1.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만, 즉 개수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인가 우리 추측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자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항식의 곱셈은 얘 다항식과 이 다항식이랑 항을 하나씩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니까 전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72번. (5x-2y) 전체 제곱. 자, 얘네는 ax 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일 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마찬가지 뭐 구하는 거야?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요거는 개수 구하면 되는데 특별히 크게 어렵지 않잖아. 특정한 요거 제곱 하고 우리 공식 배웠던 거지. 그냥 전개해보면 돼요. 어차피 항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얼마? x제곱이잖아. 만약에 모르겠으면 얘네는 결국에 무슨 뜻이야? 이거야. 5x-2y. 물론 전개하는 것도 알아야 돼. 바로 공식 쓸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알겠니? 이거잖아. 당연히 뭐가 있어? a는 25. b는요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마이너스 20. c는요 플러스 4. 오케이? 전개할 줄 알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넘어가서 380번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y. 자, 요거 전개하면 자, 이런 거는 사실 조심해서 부호. 그치?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랑 마이너스 2분의 1x랑 똑같아. 맞아요? 그리고 뒤에 4y 똑같아. 뭐만 다른 거니?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지. 그치? 부호가 다른 거에만 집중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얘네는 그 결과가 뭐라고? 각각 제곱한 거 세모
제곱 빼기 물결. 자, 요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 세모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제곱해주면 4분의 1x 제곱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4y를 제곱한 거니까 16y 제곱.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384)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7. 자, 얘 전개했을 때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4일 때 ab 구하래요. 당연히 뭐 어려움 없죠? 1차식과 1차식 곱할 때 전개할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 딱 보니까 뭐부터? 상수항부터 좀 본다면 우리 a가 몇인지 금방 추측할 수 있겠죠? a 얼마? A2. 그럼 a가 2 나왔으면은 이제 남은 건 우리 b 구할 거야. x의 개수는 어차피 개수가 1이니까 곱했을 때 각각 얘네들이 개수일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얼마? 얘는 마이너스 5. 이해이 됐어요? a 더하기 b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다 똑같아. 388번 3x 플러스 a 다음 4x 마이너스 5. 자, 얘네는 12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0. 또 똑같은 거 하겠다는 거네. a 빼기 b.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요거 상수항부터 볼까요? a 얼마? 자, 이번에도 2네. 그쵸? x의 개수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플러스 8. 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7. 오케이? 크게 어려운 것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39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3x-2y 2y 제곱. 자, 얘네는 어떻게 돼요?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라는 거냐에 우리가 좀 집중했다라면 그 부호가 마찬가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우리 볼 수 있는 거라고. 그치?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집중하지 말고 결국엔 똑같은 공식이라 했어. 그쵸? 그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던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a 대신에 지금 현재 3x, b 대신에 마이너스 2y가 들어간 거야. 그쵸?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그러면 a 제곱 9x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2ab인데 이미 곱한 게 몇이야? 마이너스 6xy죠.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 해봤자 부호는 크게 달라질 거 없고 2 곱하니까 12xy 맞아? 플러스 b제곱 됐어요? 다음 2번. 2번도 부호가 좀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다를 거 없다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됐어? 자, 전개하면은 일단 a제곱 얼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즉 곱한 거의 2배였잖아.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5x잖아. 그치? 거기에 2배니까 플러스 10x 더하기 마이너스 5제곱 25. 그러니까 부호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얘네를 그냥 하나의 수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나머지는 다 a 플러스 b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부호 헷갈릴 거 없고. 알겠어요? 그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썼으니까 얘는 틀린 거네. 됐지요? 다 풀어오는 거예요. 다 풀면 좋겠는데 아마 다 풀기 힘들 것 같아. 그치? 최대한 우선 일단은
일단 유형까지만이라도 최대한 풀었고 오시고. 오케이, 이번 주는. 근데 목요일 날은 중단원 마무리부터 인수분해 진도 나가는 데까지 풀어서 그 다음 주까지. 주말 있으면 좀 더 풀 수 있겠지. 오케이? 자, 395번.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자 5x 세로의 길이가 자 6x 인 자 이러한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얼만큼 자 가로를 2만큼 늘리고 세로를 3만큼 줄여서 우리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요렇게 직사각형. 자, 이때 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네, 넓이. 그럼 일단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의 길이는 얼마? 5x에서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5x 플러스 2. 됐죠? 세로의 길이는요? 6x에서 3만큼 줄었으니까 6x 마이너스 3. 오케이? 전기만 하면 되겠네. 전기해주면 마찬가지 우리 뭐부터 1차식과 1차식 곱했으니까 당연히 2차 항부터 써야겠죠. 얼마? 30x제곱. 그 다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2니까 얼마? 마이너스 3 x. 다음 상수함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됐어요? 얘네는 크게 계산은 어려울 거 없어 보여. 됐죠? 자, 다음 401번. (401번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랑 곱하고 싶대요. 곱하려고 했더니 우리 항 3개짜리는 곱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몇 개짜리는 배웠는데? 2개짜리는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2개짜리를 만들어버리면 되지. 어떻게 만드냐? 지금 보니까 x 빼기 2 x 빼기 2 똑같은 게 보이잖아. 그 똑같은 거를 우리가 좀 하나로 우리가 좀 치환을 해보자고. 하나로 치환해보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는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3y a 마이너스 3y.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이제 요거는 전개할 수 있겠네. 1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지? 그치? 그치? A를 x 쓸게. A 제곱 빼기 3y 제곱이니까 9y 제곱. 됐어요? 근데 그 A가 원래 뭐였어? x 빼기 2였던 거야. 다시 원래대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전개 요거 x 제곱 곱한 게 마이너스 2x니까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9y 제곱.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럼 바꿔버리면 돼. 똑같은 것들 하나로.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진 게 405번 같은 거야. 405번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를 곱했는데 x 세제곱의 개수, x의 개수를 물어봤대. x 세제곱의 개수를 a,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마찬가지 자 b라고 했을 때 다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쵸? 물론 요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아직은 요거는 전개하는 것부터 좀 익혀둡시다. 알겠죠?
자, 얘네는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라는 건데, 현재로서 얘네는 전개하는 건 보통 애들이 이제 그냥 다 전개한단 말이야. 근데 이왕이면 우리 1차식 몇 개니까 4개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2개씩 곱해주면은 2차식 나오겠지. 그럼 2차식이라는 거는 방금처럼 똑같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공식을 좀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x의 개수가 1이니까 전개했을 때는 x제곱의 개수도 둘 다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때 x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결정된 거야? b 더하기 a. 즉 상수항과 상수항의 합으로 우리가 x의 개수가 결정됐었다고. 그쵸? 또는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됐었다고. 오케이? 그럼 일단 얘네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들의 곱이니까 x제곱까지 똑같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그쵸? 명백하죠? 그럼 이제 뭐만? x의 개수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상수항이 같아지게끔 우리가 만들어 버린다라면 두 개씩 적당히 묶어서 전개했을 때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처럼 치환해서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 항이 3개가 아니라 2개짜리로 바꿔서.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합이 똑같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두 개 전개할 거니까.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렇게 2개 전개하고 이렇게 2개 전개했대. 자, 그럼 그때 x의 개수는 얼마? 상수항의 합이 x의 개수였으니까 얼마? 3. 얘는 마이너스 7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같지가 않다고. 그럼 치환할 부분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그쵸? 그러면 우리 합이 같게끔 만들어지는 두 상수항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뭐랑 더했을 때 같아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 얘네는 x의 개수가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상수항의 합이. 또 얘네랑도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그치? 아, 그럼 이러면 좀 같아질 수 있겠네. 해서 얘네를 전개를 딱 때려보면은 얘네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3이요. 첫 번째. 됐어요? 다음 또 이번에 얘네 둘 전개를 딱 또 때려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8이요. 하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또 전개할 건데 전개하려고 우리 보니까 3개짜리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부분을 치환해서 우리 2개짜리는 전개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 맞아요? 그럼 얘네를 또 다시 한번 전개할 건데 그 전개한 식부터 정리해보면 a-3 곱하기 a-8. 자, 요거 보잖아. 그럼 요거는 마치 뭐처럼 우리 x의 개수가 1인 다항식들의 곱처럼 똑같이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 얘네는 a제곱 마이너스 11a a로 쓰지 맙시다. 어차피 또 대입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a가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원래 걸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됐어? 최종 전개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두 다항식 지금 두 항들의 제곱인 거네. 그치? 그 얘네는 뭐라고? a제곱 됐어? 곱한 건 얼마?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2배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얘 뒤에 있는 놈 제곱 플러스 4x 제곱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는 그냥 분배 법칙만 해주면 되는 거네. 근데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이니까 계산해서 씁시다. 얼마? 마이너스 7x제곱. 됐어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22x 플러스 24. 이렇게 전개해주면 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x 세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요. x의 개수 22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요게 아마 지금 여기서는 제일 좀 까다로울 거야. 요게. 요거만 좀 잘 정리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오케이? 시간이 애매하네. 다 나갈 수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봅시다. 364. 자, 주어진 수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1번. 자, 얘는 198제곱이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좀 편하겠니? 건우야. 집중 안 할래?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200 마이너스. 그렇지. 우리 계산은 198을 그냥 제곱하는 것보다 200 제곱하는 거 편하고, 그렇지? 2도 제곱하는 거 편하니까 요렇게 바꿔서 우리 계산해봐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맞아.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a제곱 4만 곱하면 마이너스 400 거기 2배니까 마이너스 800 플러스 2제곱 4.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냥 198 그냥 냈다 곱하는 것보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될 것 같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1번 맞아요. 자, 2번은요 103 제곱. 얘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응. 그렇지. 100 플러스 3으로 바꾸는 게 가장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한 식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맞아 틀려? A 더하기 B의 꼴인 거네. 그렇지? 2번 맞고. 자, 3번은요 104 곱하기 98. 자, 요거 계산하래요. 자, 얘는요 건우야. 얘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편할까? 100 플러스 4. 100 플러스 4랑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랑.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마치 뭐인 것처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x의 개수가 1인 그 두 다항식의 곱을 곱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 3번 맞아 틀려? 맞네. 자, 4번. 자, 103 곱하기 97. 다은아, 얘는요? 100 플러스 3 97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4. 100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합차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얘도 4번도 맞는 거고. 그치? 그 5번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얘는 보니까 504 곱하기 507이래요. 이 뭐 써주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500 플러스 4랑. 그치? 500 플러스 7이다. 요거 이용하면 편하겠지? 그 얘는 결국에 요거랑 같은 공식 이용하면 편하다는 얘기인 거네. 오케이? 그 얘는 합쳐서 수행이 틀린 거. 5번은. 괜찮아요? 아, 맞다. 어제 클리닉 와서는 문제 풀 거 있었니? 없었어? 뭐 했어, 오늘 어제? 아무도 정리했어? 다은이도? 그러면은? 하고 있었어? 문제 풀었어? 건우도? 자, 413번.
마이너스 3루트 7 플러스 2 제곱. 다음을 계산하면 똑같아. 항상 우리가 그냥 3루트 7 제곱 이게 아닌 이상 어떠한 항들의 다항식에서 제곱을 하라면 얘네는 무조건 다 곱셈공식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항이 하나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얘네는 일단 뭐라고? 자, A 제곱 얼마? 9, 7에 63.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6루트 7 거기에 2배니까 마이너스 12루트 7. 오케이?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4.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주면 67 마이너스 12루트 7. 그게 어려운 거 없죠? 다음 417번. 여기가 크게 문제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을 거야. 계산 위주의 문제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 9번, 10번 같은 거. 유형 9번, 10번.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417번. 자, 417번은 3 마이너스 2루트 2 분의 루트 2 플러스 5. 자,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 물어봤는데, 자, 일단 우리 분모에 무리수 있는 거 좋다 싫다? 싫다. 그래서 항상 뭐 했어? 유리화 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유리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유리화 할 때는 봐봐. 요런 것들 루트 2분의 1 요런 것들은 얼마를 곱했어요? 루트 2. 왜? 루트 2를 곱한 이유는 항상 그 무리수가 제곱이 되어야지 무리수 즉 제곱근이 없어져 버리니까 루트가. 그치? 그럼 얘네도 얘 제곱이 되게끔 하려면 가장 좋은 건 그냥 루트 2를 곱해주면 안 된다고. 분배 법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생겨버려. 그쵸? 그럼 각각 얘도 제곱이 되는 꼴로 만들어주면 가장 좋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합차. 합차는 아까 얘네처럼 부호가 다를 때. 그럼 얘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한 거니까. 그치? 따라서 얘네는 그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해주면? 얼마 곱해주면? 합차꼴로. 그럼 가운데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얼마? 3 플러스 2루트. 그렇지.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주면 합차꼴 돼버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각각. 그럼 마찬가지 분자도 똑같이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분모는 제곱 하니까 9 빼기 2루트 2 제곱하니까 8 됐어요? 다음 분자는 일단 개수씩 유리수부터 봅시다. 유리수는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그럼 얼마? 19 됐죠? 다음 루트 있는 것들 무리수는 3루트 2 그 다음에 10루트 2 얼마? 13루트 2 됐니? 따라서 A, B 다 나왔네. A는 19고 B는 13이고요. 됐어요? 거기 됐어?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해줘야 돼. 선생님이 목표를 다 나가려고는 해보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다 나가진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x 플러스 y는 4 루트 3 x, y는 5 자, 이럴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얘네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우리는 저거 보는 순간 당연히 또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그치? 얘네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2xy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우리 x 더하기 y는 알고 있잖아. 일이 얼마야? x 더하기 y 얼마야? 4루트 3 제곱하면은 16루트. 그니까 루트 9는 3이잖아. 네. 얼마? 16 3 플러스 아니라 얘는 곱하기잖아. 곱하기. 곱하기 3 얼마? 48 48. 그 다음에 여기는 xy가 5니까 마이너스 10. 이거 계산하는 거죠. 38. 됐어요? 마지막 두 문제. 자, x 빼기 x분의 1 얘네가 3이고요. 또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을 구하고 싶다. 우리 아까 합과 차가 주어졌을 때 우리 식 있었지, 그치? 합이 주어졌을 땐 우리 식 어떻게 쓴다고? 합이 주어졌을 때는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치? 뒤에는 더하기. 그렇지, 4. 원래는 A, B인데 곱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4만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건너 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봐서 알면 안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 뭐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 아까 정리했던 거. 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이거였잖아. 그치? 여기서는 A, B가 X, X분의 1인 거야. X, X분의 1. X, X분의 1인데 얘 곱하면 없어지니까 약분돼서. 그래서 그냥 4가 되는 거야. 다른 공식 아니라 했어. 알겠죠? 응. 자, 따라서 얘 대입만 하면 되겠죠? 얼마니? 9 플러스 4. 됐어? 그러니까 얘네는 식만 알면은 거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 되겠지? 자, 429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얘네도 우리가 그 과정만 조금 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자,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자, 요거를 구해달래요. 방금 전에 우리 해봤지만, 얘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 이용하려면 우리 식도 쓸 수 있잖아, 그치? 건우야, 식 어떻게 돼요? 보지 말고 여기 봐야지. x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 x분의 1. 그치? 근데 어제 얘 약분되니까 얼마 된다고? 그냥 2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역수 관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문제에서 얘가 지금 필요한 거네. 얘를 알아야지 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냐. 그거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은 요 앞에서 구하는 거야. 쟤는 저기 없는데 얘 어떻게 구하냐. 양변을 우리가 똑같이 x로 나눠버리는 거지. 변형하는 거 알아둬야 돼 이거. 알겠어요? x로 나눠. 근데 우리 등식의 성질 이용할 때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지만 단 뭐가 아닌 것들만 나눠야 돼. 0이 아닌 걸만 나눠야 돼. 그치? 근데 x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막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그 x가 0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야. 왜? 다음을 만족한다며. 다음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다음 방정식의 해가 그 x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0일 때 당연히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니까 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변의 x로 나눠도 크게 상관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눠봤더니 얼마? x 빼기 8 더하기 x분의 1. 그럼 우리가 어제 원하는 x와 x분의 1의 모습이 나와졌네.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 8. 따라서 이제 이거 대입하면 끝이네요. 64 빼기 2니까 62. 됐죠? 하요 이렇게? 얘네 429번은 방금 전에 했던 425번과 비슷한 건데 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힌트가 주어졌지만은 얘는 직접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식을 좀 변형해서 너네가 힌트를 찾아봐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56페이지까지 문제 좀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좀 문제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고좀 풀고 갔다 오세요.